파이널 타겟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 선정 컨셉을 잡고 그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컨셉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종목을 선정하실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컨셉에 맞는 종목들도 함께 소개를 해주시죠. 예, 어제 BOJ 구로다 총재가 엔저가 이제는 약화 국면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발언과 함께 엔저 현상이 이제 좀 마무리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엔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소외받고 있었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엔저 마무리 국면으로 인한 자동차 업종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의 종목 10종목을 꼽아드리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서현, 만도, 한일위아, 성호하이텍, SL, 한라디스테온 공조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 10종목을 꼽아드렸는데 그중에서 좀 두 가지 종목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로는 기아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는 최근 주가가 항상 5만 원, 6만 원대 지난 박스권 구간을 항상 갇혀 있다가 최근 6월 2일이었죠. 6월 2일부터 주가가 좀 급락을 해가지고 4만 원대 가량 빠져 있는 상황인데 좀 억울한 국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RV 차량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6월 들어서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라디스테온 공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대주주가 디스테온에서 한행코를 좀 변경을 했죠.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컨셉 자체가 엔저와 자동차고 그 첫 번째 종목으로 기아차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과연 기아차의 투자 매력도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수로 매겨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기아차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9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보면 전 세계 자동차 종목들이 PER이 기본적으로 9에서 11선이 됩니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기본 5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한전부지 고가 매입으로 인해서 자동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기업 가치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안정적인 영업이익률과 그리고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대해서는 9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6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일 BOJ 구로다 총재가 엔저 지속 더 이상 힘들다라는 발언과 함께 엔화 약세 국면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NN 달러 기준으로 지금 124엔, 5엔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이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슈가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에 중간 배당을 하게 될 기대감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6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4점 정도밖에 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RV 차량 중심으로 이제 차별화된 성장 추세가 부합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들, 중국과 미국 시장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유럽의 유로화 약세 등에 인한 환율적인 측면 때문에 가파른 성장성은 좀 기대를 못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6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섹터들이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인의 지분이 꾸준히 상승되고 있는 것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재 외인의 지분이 38%, 38.65%에 육박하고 자동차 섹터가 쇼크가 있었던 6월 2일 주가를 6월 2일 시가 기준으로 6월 2일이 시가가 47,300원인데 지금 45,800원까지 가파르게 이미 주가가 회복세에 진입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6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실적적인 부분인데 실적은 좀 낮게 5점 정도밖에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0.25% 인하를 함과 동시에 환율이 좀 안정화되고 그리고 이중 통화가 문제가 됐었던 브라질과 러시아 쪽 매출 그리고
브라질과 러시아의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에 있긴 한데 5월에 들어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판매량이 점차적으로 17%, 12% 정도 감소한 걸 보면 2분기 실적은 좀 우려하는 것처럼 안 좋게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아차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살펴봤는데요. 펀더멘털 점수가 9점으로 단연 높고요. 이외에도 수급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6점 견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아차 설명을 해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 중간 배당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6월 벌써 중순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나 기아차 중간 배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내용을 먼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부자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원래는 6월 중순경에 이사회를 걸친 다음에 배당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뉴스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시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매수가 45,500원,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4,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네요. 매수가 45,500원에 목표 주가가 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44,000원까지 기아차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한라비스테온 공조를 이제 선택을 하셨어요. 이 종목 선택하신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당사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7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대주주가 비스테온에서 한행코로 변경이 있는데 구체적인 좀 내용을 보면 인수 자금으로 금융적으로 이용한 비용 자체가 1조 9천억 정도 되고 연 이자 5%를 감안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자체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와 밀접한 연관 관계도 있고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7점을 드리고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8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변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가 대비해서 주가는 33% 이상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이유인 즉슨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2개월 정도 좀 연장된 부분 그리고 유료화 약세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장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5년 3분기까지는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섹터가 좀 안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15년도 4, 4분기 정도 돼야지만 아반떼 납품 그리고 16년도 기아차 멕시코 공장 납품 시작함과 동시에 성장성이 반영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같은 경우는 6점을 줄 수 있는데 M&A로 인해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외인 지분이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점을 드렸고요.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안 좋기 때문에 7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라비스테온 공조 같은 경우는 매수가 36,000원, 지금 현재가가 36,050원이니까 36,000원 선 오면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4,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투자 매력도를 보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딱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슈가 8점이 나왔고요. 펀더멘탈과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각각 7점 점수를 주셨고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 주가 4만 원에 손절가 34,000원 가격 전략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